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금형 형태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투자 관점으로. 투자 관점이라는 건 단타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주식이라는 건 변수가 되게 많은 자산이에요. 아까 말한 적금처럼 하는 것들은 경제가 어떻게 사이클이 흘러가느냐를 갖다가 관심을 안 가져주지만, 단타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공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 일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금 형태로 운영하는 정시로 주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돈이 크잖아요. 자본금이 큰데 그걸 갖다가 자본금을 모으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한 지출과 저축의 과정을 필수라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출에 대한 것들,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에 대한 것까지 플러스 시킨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정도만, 아무리 늦어도 15년만 투자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까지 재테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모아요. 누구든지 다 모을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받아도 모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는 종속병수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서 지출, 저축, 대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투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하고서 15년 정도만 끌고 온다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추월차천할 수 있는 기회는 오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끝내고자, 그래서 투자의 속도를 갖다 높이는 것들은 자칫하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전 제 후배나 제 아들들한테 그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출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DSR, 내가 소득을 벌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냐. 그래서 제가 퇴직 전에는 반드시 대출을 없애고 퇴직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까지, 퇴직 이전까지 사실은 대출에 대한 것들은 다 갚아놔야지, 그 이전까지, 그 이후까지 남아있게 되면 퇴직하는 순간에는 이 대출이, 빚이 나중에 나의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에 레버리지만 이용하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산 치환을 하는 투자를 꼭 하시라고. 그것도 그 자산이 안전자산이면 일수록 좋다.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을 안전자산에 기반을 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월급쟁이는. 월급쟁이한테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가진 월급쟁이는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 승부를 보겠다. 비트코인. 월급쟁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 전문가의 영역이지.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면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유 있는 돈,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여기다 남겨놓겠다, 넣어놓겠다 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지, 그거 과정을 갖다가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경제 분석해가지고 된 사람 없어요. 이거 그냥 투자해놓고 나 이거 없어도 돼.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갖다가 일론 머스크처럼 투자해놓고 경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투자도 좋은데, 월급쟁이는 투자해야 될 품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에요. 시간을 견디는 값이에요. 투자는 시간을 견디는 값이지,
어떤 타이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번 게 아니에요. 2,50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50억이라는 자산까지 올라오는 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준 값이지. 2007년도, 2017년도에 투자의 타이밍을 맞춰서 그건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들어갔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25년을 견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쟁이시면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니라 주행 차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의 주행 차선에서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규정속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도를 다니고 있다면 일반 국도를 다니고 거기에 속도가 있을 거예요. 40km로. 40km로 그냥 가세요. 사고 안 나면서 가시면 참 좋아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 진입할 거고 고속도로 진입하다 보면 8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할 거고요. 80km로 다니다 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은 120km까지 달릴 수 있는 중부선 만나게 돼요. 그때 추월사선을 통해서 120km 타고 쭉 가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가야 될 부의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괜히 꾸불꾸불 국도에서 괜히 80km 막 달리다가 사고 나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돈의 통로 5가지를 잘 지켜진 그런 규정 속도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부의 추월 차선을 만날 때 그때 달려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의 목적지까지 달성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